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김현진 교수입니다. 항법연구단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본 과제는 서울대가 총괄로 하고 있고요. 그 외 12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3개의 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부는 위성항법에 관한 것입니다. 위성항법의 정밀도를 높이고 무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서울대 기창동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 맡고 계시고 세종대 박병훈 교수님, 카이스트 이지훈 교수님, 연세대 서지원, 홍익대 김효, 항공대 이영근, 테레이스의 한진희 대표님 그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 세부는 GPS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복합 항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GPS가 동작하기 어려운 미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법 기술을 목표로 죄송한데 어떤 분께서 마이크를 안 끄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서울대 박창국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 맡고 계시고요. 방금 목소리 들으신 세종대 송진우 교수님, 건국대 성상경 교수님, 그리고 군산대 김선영 교수님, 서강공대 한수희 교수님, 금호공대 강창우 교수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세부에서 영상 기반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탐지 회피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경북대 이원봉 교수님, 유비파의 임현 대표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이제 세부 책임자분들께서 본회의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라도 아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창동 교수님을 책임으로 해서 보강항법이랑 보강정보 생성 부분을 주로 서울대에서 하고 계시고 과중위성에 관련된 부분을 세종대하고 항공대에서 주로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1사년도에 시작은 하지 않지만 추후 항법 성능 교란 그리고 대응 기술에 대해서는 연세대 서지원 교수님께서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대 벡터 도출하고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카이스트 이지훈 교수, 홍익대 김효 교수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고 수신 모듈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레이스에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이 세 분은 서울대 박상국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를 하시면서 주로 미지 환경에서의 항법 기술, 이거는 이제 주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정도의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술을 금호공대 강창호 교수님과 연구하고 계시고요. 세종대 송진우 교수님, 군산대 김성현 교수님께서 항법 센서들이 고장났을 때 감지하고 이거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국대 성상경 교수님, 수원공대 한수희 교수님께서 이제 전분 센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주는 센서 스타일의 이너셜 오도메트리, 그리고 다중교류 자기장 같은 조금 이제 특이한 항법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추후 실증기 연동을 위해서 선박해양 플랜트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세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낭 카메라 학습 기반에서 이제 장애물을 추정하고 거리를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경북대 이현봉 교수께서 장애물 검출하고 뭐 회피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워낙 이제 뭐 서로 선을 긋기 어려운 스타일의 연구여서 그냥 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파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실증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을 가상환경 시뮬레이터랑 자체적인 실증기에 탑재하는 부분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1세부의 목표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항법 정밀도를 향상하고 무결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게 목표가 될 텐데요. 여기 키워드는 다중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다중 무인 이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단일 위성 기반의 알고리즘들과는 달리 다중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자가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항법이 교란되는 상황에서 또는 이제 GPS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에서 무이동체가 강건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항법 교란 상황을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기술이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무인이동체 운용을 위해서 이 무인이동체들 간의 상대 벡터를 도출하고 무결성 확보를 이 다중 무인이동체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도 무이동체들의 위치 정확도가 센티미터급으로 확보되고 이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세부에서는 이제 미지 환경 그리고 가혹 환경 이런 것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 딱 접해본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복합 정밀 항법, 그리고 이 항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센서들의 고장을 감지하고 고장 났을 때 재구성, 리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두 번째 꼭지, 그리고 이 항법에 대해서 가혹한 환경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실시간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세 번째 꼭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리스 GPS, 비전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융복합 방법,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센서들의 이너셜 오도메트리, 다중교류 기반 뭐 이런 좀 새로운 센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센서들의 고장을 감지하는 기술, 고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센서를 최적으로 배치하고 이제 고장을 복구하는, 고장에 대응하는 그런 대안항법을 대안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탐세부의 목표는 영상 기반 탐지 회피 기술로요. 그 두 개로 나누자면 이제 온보드에서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검출하고 검출된 장애물을 회피하는 쪽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 스테레오 카메라나 뭐 RGB-D, 라이다 이런 거리를 정확하게 주는 추가 센서가 없이도 반환 카메라를 중심으로 영상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물체의 거리를 탐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연도에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세부에서는 기존 정밀항법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1차 연도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GPS 시스템에 대해서 커버리지, 애큐러시, 이제 처음 픽스까지 걸리는 시간, 사용하는 주파수, 뭐 어떤 위성을 쓰는지, 코렉션 알고리즘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고요. 이제 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커버리지하고 애큐러시인데 커버리지가 넓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센티미터급의 애큐러시를 보장하는 기술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CLAS 같은 거는 얼핏 보기에는 뭐 내셔널 스케일로 이렇게 센티미터 정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뭐 보정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의 현실로 볼 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특징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기존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100km 이상의 커버리지를 달성하면서 5cm 정도의 정확도를 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로는 기존 위성 항법 보강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요. 국토일정보원에서 싱글 RTK, VRS, 뭐 FKP, 그다음 뭐 NBGPS, 일본 시스템인 MSA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 기준국에서 거리를 뭐 이렇게 40에서 350km 정도까지
여러 거리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이제 실시간 실험은 아니지만 저장된 GNSS 정보를 이제 기록했다가 이 랩셋이라는 이제 위성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환경에서 재방사해서 실제와 유사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여기 GNSS 상용 리시버를 사용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그려놨는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5cm 정확도가 요 빨간 가로선이 되겠고요. 요 각각의 이 막대들이 뜻하는 거는 이제 파란색 막대는 수평 방향의 평균, 빨간색 막대는 버리칼 방향의 평균, 노란 막대는 수평 방향, 호리존털 방향의 표준 편차, 이 보라색은 수직 방향, 버리컬한 방향의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미지정수 결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미지정수 결정률은 이제 높을수록 좋은데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로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준국가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미지정수 결정률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 100km를 전후로 이제 특히 VRS나 싱글 RTK 같은 것은 이제 요 미니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관점에서의 성능도 확 떨어지고 미지정수 결정률 또한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100km까지의 커버리지를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실험 중에서 100km를 베이스라인으로 했을 때 이제 분석해본 성능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100km 정도에서 이 정확도 또한 뭐 5cm 이상에서 23cm 정도까지고 이 미지정수 결정률 또한 뭐한 높아야 80%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다라고 현존 인프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SAS와 NDGPS에 대해서 이제 실제 아이디어란 개활지에서 비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성능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MSAS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GPS 보강 시스템이고요. NDGPS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제 디퍼런셜 GPS 시스템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대를 기준국으로 해서 이제 춘천, 홍천, 충주 이런 곳에서 이제 오는 신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았고요. 개활지에 있을 때는 이쪽 위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한 1m 정도에서 95% 내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쪽은 살짝 1m 이하, 여기는 살짝 1m 넘는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GPS가 어베일러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테나를 살짝 가려서 신호가 차단되도록 하면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물이 높은 곳은 아니어서 뭐 멀티패스가 심각했다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신호가 차단되어도 이제 1m 내외의 정확도에서 이제 10m 가까운 성능으로 확연히 떨어지고 이제 버리칼한 방향으로는 다 뭐 10m 훨씬 넘는 그런 오차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GPS 가시성도 이제 뭐 5, 60% 정도로 확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무인 이동체가 서로 근접해서 이 신호 차단이나 멀티패스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도심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비행할 경우에는 예상대로 네, 아이디어를 할 때 미터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미터 정도의 정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대 벡터 도출하고 무결성 보장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상대 벡터 도출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 단일 위성군, 이중, 삼중 주파수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기존 RTK 기반의 상대 벡터 노출 방법을 분석해 왔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드론에 탑재됐을 때 오픈 소스 RTK 소프트웨어 기준 그리고 중저가 GNSS 기준으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정확도, 이제 퍼스트 빗 레이까지의 시간, 뭐 미지정수의 도출 성공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 목표로 분석을 해왔고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지상국을 사용하지 않고 무인이동체 군집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밀 GNSS 상대 벡터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 벡터의 무결성 검증 방법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단송파 기반으로 상대 벡터의 무결성을 추출하는 그런 시스템은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은 다 지상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동작하지 않는 기법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지상국 설비 없이 무인동체들만으로 상대 벡터 무결성 보장을 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이동체 각각은 GNS 수신기를 이제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무인이동체들끼리의 통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쪽이 주안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중 차분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두 이성들의 차이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 기법들이 대부분 단일 위성의 고장 상황을 고려한 것들이었던 데 반해 이제 이중 차분에 관여하는 이제 하나 이상의 위성들이 고장났을 상황까지 이제 고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송파 신호를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지정수해가 잘못돼서 이제 고장나는 상황에 대해서 무결성 보장하는 것이 두 번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부 복합 항법에 관한 분야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또는 비주얼 이너셜 슬램 부분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 여러 가지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법들이 뭐 라지 스케일 다이렉트 슬램이나 뭐 로버스트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뭐 덴스 스파스 오도메트리, 다이렉트 스파스 매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로비오 정도를 말고는 대부분 다 이제 비전만 사용하는 비주얼 슬램들입니다. 그래서 IMU를 결합한 이제 최신 알고리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이쪽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외에 이제 밝기 기반의 비주얼 오도메트리의 장점을 보면 이제 빛 조건이 다르게 변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하다는 빛 조건 가정하에서 피추를 추출하든지 아니면 이 전 시간의 이미지와 다음 이미지를 비교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성능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포토메트리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유심히 이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가 출력하고 있는 인텐시티 값의 분포 그리고 휘도라고 부르는 레디언스에 대한 모델링을 비주얼 오도메트리 루틴에 반영해서 이제 실제 들어온 이미지는 이렇게 보정 전 이미지지만 이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통과한 보정 후는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 보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주얼 오도메트리만 계속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에러가 누적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포토메트릭 포토메트릭 정보를 고려한 번들 어저스먼트라는 최적화 기법으로 이제 오차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 문제가 이 드론이나 아무튼 이 카메라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측한 이미지상의 피처들의 위치까지 동시에 추정하는 큰 최적화 문제다 보니까 연산량이 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또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산량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반의 슬램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확도나 아니면 뭐 깜깜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등을 고려할 때 이제 라이더가 대안항법으로 한동안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관성하고 라이더 센서를 같이 쓰는 방식의 슬램 연구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용 라이더 시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현재 그 라이다의 제일 우수한 급의 기술이 한 100m당 한 50cm 정도의 오차를 주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을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점에 어떤 특징점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지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어떤 최적화 루틴을 쓰는 게 좋을지 등등을 이제 다양하게 조합해 볼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 개의 센서를 쓰게 되면 센서 단의 데이터에서 각각 딥러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 센서들 모은 것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스타일로 러닝을 적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다양한 러닝 기법과 접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암이나 A로암 같이 이제 라이다 기반의 오도메트리 앤 매핑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거의 구조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좋을지 등등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지 환경, 뭐 가옥 환경 이런 데서 저희가 뭐 매번 뭐 촬영을 하고 그걸 갖다 쓰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항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옥 환경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어심 기반으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 뭐 도심, 뭐 터널, 숲, 뭐 눈이 온 곳, 뭐 물,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한 도심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안개가 꼈을 때, 조명 조건이 뭐 아침 해질녘, 밤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한 항법이 가옥 환경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뭐 센서들을 탑재했을 때 어떻게 이 온보드 센서에서 잡힐 건가 하는 뭐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눈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어제 최할린 교수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시뮬레이션 투 리얼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충분히 이제 학습을 시키면 실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세부에서 개발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항법 알고리즘들은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실증기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법 가옥 환경에서의 복합 항법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 항법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광학 계열 센서가 왜곡되는 상황,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저희가 가옥 환경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잘 동작하려면 어떻게 센서를 보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가의 관성 장치라도 고정밀 센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정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 간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센서 퓨전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리고 여러 모달러티를 갖는 센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지도를 만들과 동시에 스스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이제 상용 로봇에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그리고 이
로봇 상부에 이제 센서를 장착하고 뭐 통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교류 자기장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들어보지 못한 방식의 항법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존의 자기장 기반의 위치 인식 연구는 많이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내에서 수십 미터만 이동해도 그냥 단순 자기장만 썼을 때는 오차가 수미터급 급으로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과제에서는 스태틱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트래킹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센서들과는 달리 통수신이 높은 주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드웨어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기반의 항법에 대한 수신부 설계, 그리고 높은 주파수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리고 MCU 이제 보드를 통해서 일정한 높은 주파수가 잘 수신되는지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아날로그 필터링 하는 부분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이 하드웨어들이 수신부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송신부 설계로 가면 이제 LC 공진회로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잘 보내는 내용, 그리고 신호 수신 필터의 성능 및 감지 능력 테스트한 이런 것들까지. 생태부의 연구는 이제 이 세부에서 비주얼 이노셜 오도메트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너셜에는 집중하지 않고 반환 카메라 기반의 기술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1차 년도에서 모든 걸 다단 카메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반환 카메라로 간다는 점에 장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BP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 장애물을 검출하는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비주얼 오도메트리나 슬램 알고리즘들이 내가 관측하는 피처, 또는 내가 관측한 픽셀이 정적인 백그라운드로부터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물체가 돌아다니면 그 동적인 물체에서 잡힌 피처나 픽셀들은 아웃라이어로 처리를 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적 대상이 이미지상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 넓은 면적이 이제 아웃라이어로 제거되고 굉장히 조금 적은 양의 데이터만 남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동적인 물체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든지 물체 개수가 막 바뀐다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서도 이런 어프로치의 성능이 저하되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알고리즘은 이제 다난 카메라를 쓰더라도 다난 카메라에서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뭐 학습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레이저 같은 거를 복합해서 쓴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거리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치면 가려졌다가 물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깊이가 원래 깊이로 길어지죠. 깊이가 깊어지죠. 근데 오픈돼 있던 영역이 이런 물체로 가려지면 그 부분은 깊이 데이터가 작아지죠. 그래서 그런 정보, 연속적인 이미지별로 깊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데이터로 누적해서 거기로부터 어디는 이전에서 가려졌는데 지금 안 가려졌고 어디는 안 가려져 있었는데 새로 가려졌고 어디는 계속 장애물이 이동하는 영역이고 하는 것을 픽셀 단위로 구분할 수 있게 했고요. 이것들을 비주얼 오도메트리랑 슬램에 이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뭐 동적 장애물만 픽셀 단위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비주얼 오도메트리나 슬램하고도 같이 접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이동 물체에다 이렇게 ROI 박스만 쳐놓는 거에 반해 이 알고리즘은 이 픽셀 단위로 이게 이동 물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슬램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쓸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이 남아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물체가 여러 개여도 물체가 서로 가리거나 겹치거나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적용해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댄스 비주얼 오도메트리에다가 기존 방법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막 어른어른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오른쪽처럼 저희 방법을 적용했을 때는 비주얼 오도메트리의 자체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딥러닝 기반의 장애물 검출은 저희가 1차 년도부터 이제 명확한 높은 성능을 제시하고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워낙 지금 성능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와 있어서 좀 빨리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노 이미지로부터 장애물을 검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모노 이미지로 검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트레이닝은 스테레오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RCNN이라는 것이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를 사용해서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여기 오른쪽 윗부분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모노큘라로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올해 스모크라는 기법이 나온 게 있는데, 뭐 실제로 본인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와는 달리 적용을 해보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노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모노에다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가지수가 많지도 않고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나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자율주행 차량에 국한돼서 데이터셋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숲이라든지 드론이 이제 뭐 하늘에서 비행하는 상황, 이런 데 적용하기에는 데이터셋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유비파이하고 이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장애물 검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 성능을, 인식 성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식이 빨리 되도록 하고, 이제 이동 장애물에도 그래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다스라고 해서 지로샷으로 데이터셋이 바뀌어도 인식 성능을 극복해 보자라는 논문이 있고, 그 논문에서는 모노큘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물까지의 정확한 거리 같은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케일만 나오죠. 근데 실제 요거를 장애물 회피 경로를 만든 데 쓰기 위해서 저희는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경북대에서 이 마이다스 루틴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기반의 장애물 분류 알고리즘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시에 돌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이 돌아다니면 이게 사람이고 거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하게 잘 트래킹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계산 속도에 있어서도 한 4Hz 수준이어서 이제 실시간성을 높이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낭 카메라 기반의 깊이 추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차 년도 목표는 아니나 3차 년도에 가서 갑자기 하자면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만들려면 아까 더 다양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사진에 등장하는 물체들의 종류뿐 아니라 그 물체로부터의 거리까지 다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덴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레이블을 쓰지 않는 언슈퍼바이즈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연구들은 다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 이미지에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스타일의 연속적인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슈퍼바이즈를 안 하면서도 그냥 임의의 영상을 갑자기 딱 줬을 때 이 영상에서 나오는 깊이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Gradient Based Momentum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보다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평평한 이제 벽이 그 옆에 벽하고 거리가 살짝 다른데요. 그 벽의 경계선 같은 점이 구분되는 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구하는 알고리즘들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이제 더 좋다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게 이제 실내 데이터셋 위주인 NYU 데이터셋 기준으로 한 50에서 70cm 정도의 오차여서 이제 더 먼 거리 그리고 야외에서 동작해야 되는 이제 성능으로 가기에는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다낭 카메라 기반의 항법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다낭 카메라하고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휠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휠이 돌아간 속도 정보를 같이 써서 복합 항법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찍힌 점들이 요 도로의 지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먼 쪽은 빨강색, 가까운 쪽은 초록색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 도로라서 정확한 정확도를 저희가 뭐 따지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 길이가 5.2m로 그리도록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재보니까 뭐 대략 뭐 비슷하다든지 이런 그래도 만족스러운 이제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한쪽에서는 욜로 스타일의 가벼운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종류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는 다른 종류의 물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상에 있는 지물 표시는 뭐 노란색, 뭐 길가에 있는 거는 하얀색, 뭐 차량은 파란색, 신호등은 뭐 분홍색, 뭐 표지판은 분홍색, 신호등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뭐 마킹을 해놓은 거고요. 각각에 대한 거리 그리고 신뢰도 같은 것을 이제 뭐 완전히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3Hz부터 빠르게 돌 때는 한 25Hz 정도까지 이제 제슨 환경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드론에 아직은 모노가 아닌 스테레오 기반 항법을 적용한 실험이 되겠는데요. 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드론이 GPS 기반의 비행을 하면서 뭐 장애물이 있으면 뭐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서 회피를 하고요. 뭐 이렇게 천막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 GPS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GPS 위성의 뭐 개수가 얼마 이하로 바뀌면 뭐 다른 항법으로 전환해라 이런 식의 루틴을 추가해서 요 천막 아래에서는 영상 항법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슨 TX2 환경에서 제드 카메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구현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막 밑으로 들어가서 GPS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뭐 여전히 안정적으로 잘 목표점을 향해서 천막 아래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에서 잘 벗어나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부분인데요. 요거는 사실 저희 3세부에서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어서 뭐
실험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장애물 디텍션만 되면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 시뮬레이션 예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요 사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드론이 온보드 카메라로 계속 비저블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야에 두면서 장애물을 동시에 회피하면서 가라라는 그냥 단순 장애물 회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목표를 준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비행 경로를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를 해놓고요. 그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그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물을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목표 지점을 계속 관측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올해 연구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세부는 이제 대부분은 소프트웨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정 정보 생성 알고리즘, 이제 비전리항을 분리해서 추정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다중 GNSS로 갔을 때 이제 분리형으로 바꿔서 보정 정보를 재조합하는 알고리즘, 다중 GNSS에서의 취기 알고리즘, 그리고 상대 벡터 도출, 상대 벡터 무결성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로 작성이 될 거고요. 이제 전파 교란 탐지 부분은 워낙 하드웨어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데 뭉친 이제 모듈로 최종 결과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에서는 이제 GPS 신호를 받으면 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보정 정보를 이제 1세부 내에 이제 이 과제에 보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부의 4번 과제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를 통해서 측정치를 스무딩하고 차분 측정치 뽑아낸 다음에 상대 벡터 도출하고 상대 벡터 무결성 검증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딜리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중교류 자기장을 빼고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비주얼 이너셜 슬램 또는 뭐 다른 뭐 레이저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등의 관성 센서나 아니면 다른 모달러티의 센서를 결합하는 항법 알고리즘이 이제 주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센서들의 고장을 감지하는 프로그래밍, 고장 났을 때 재구성하는 프로그래밍, 다음 이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고장을 감지하고 재구성하는 등등으로 등등의 목표를 위해서 다중 IMU 플랫폼과 이제 연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항법 가혹 환경에서의 복합 항법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중교류 자기장의 수신기, 송신기는 이제 알고리즘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딜리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부는 대부분 이제 상용 시스템을 사다 보니까 실제 결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이 되겠고요. 실시간 깊이 복원, 장애물 위치 추정, 그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 계획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고, 상용으로 이제 뭐 CPU, GPU 뭐 이런 상용급의 센서로 돌아가도록 이제 한 다음에 실증기에도 올리겠지만 자체적인 플랫폼에도 통합 구현을 해달라는 이제 총괄사업단 쪽에 부탁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증 계획을 조금 더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1세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이제 한 4차년도부터 실증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준 실시간성 확보, 그 다음 실시간성 확보, 하드웨어하고 연계해서 이제 통합 모듈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세부에서는
이세부에서는 지금 아까 질문 들으신 대로 이제 수중 환경에 대해서는 뭐 라이다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항법 가혹 환경에 대해서 기술 실증기 탑재 방안을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그 요구도를 수립하는 과정이 이세부에 특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해주시는 테스트베드나 뭐 중량, 전력 등들도 이제 그때 가서 실제 상세 수치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뭐 힐스, 필스 등의 이제 개별적인 기술 테스트로 가다가 끝에 가서 이제 기술 실증기에 탑재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3세부는 뭐 3차년도까지는 사실 실증기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증기에 아직은 좀 너무 성숙도가 낮은 기술인 다능 카메라 기반으로 뭐 뎁스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탑재 중량의 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3세부에서 개발하는 내용을 이제 유비파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통합해서 자체 검증해달라는 것이 총괄사업단의 이제 추가적인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3차년도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믿음직스럽게 되면 4차년도 이후에 실증기와의 연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000년도부터의 그 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1, 2차, 3차년도까지는 한 매트랩 또는 준 실시간성을 갖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되겠고 4차년도, 5차년도는 실차 적용, 실증기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알고리즘, 이제 6, 7차년도에 실증기에 적용하는 그리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부는 저희 1차년도에 기존 알고리즘 조사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제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항법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상대 항법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항법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평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4차년도에 이제 준 실시간 소프트웨어가 나온 다음에 이제 5차년도, 6차년도에 실시간성을 확보해서 7차년도, 8차년도에 실증기 탑재하는 그런 순서로 갈 거고요. 이제 다중주파수, 다중위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하고 연계해서 이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부에 있어서는 저희 1차년도에 이제 기존 기술 그리고 어떤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2차년도에서는 저가 센서 기반의 이너셜을 사용하는 오도메트리들 그리고 뭐 포인트 클라우드 스타일의 이너셜 오도메트리들 교류 자기장을 송수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개발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3차년도에는 이런 항법 알고리즘을 이제 가상환경의 시뮬레이션에서 성능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뭐 최적화한다든지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항법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4차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융합하고 최적으로 배치하는 이제 퓨전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5차년도, 6차년도에 필스, 힐스 그리고 7차년도 가서 이제 실증기 위주의 실험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3세부에서는 이제 1차년도에 다낭 카메라 기반의 깊이 복원, 정적 환경에서의 위치 추정, 그리고 깊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애물 검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마쳤고요. 2차년도는 이제 이 데이터를 계산 시간은 늘리지 않으면서 좀 더 조밀하게 복원하는 문제, 그리고 동적 환경으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깊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장애물 회피까지 일체적으로 돌리는 통합 문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3차년도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성을 바탕으로 원래는 이제 자체 통합 시뮬레이션만 할 계획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총괄사업단에서 이왕이면 자체 플랫폼에 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추가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시간성, 그다음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유비파이에서 저희 실제 데이터 구축을 이제 도와주시면 그 데이터에서의 뭐 성능 학습 및 검증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6차년도 이후에 이제 실증기 상황에서의 이제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